안녕 6학년 친구들. 오늘은 4단원 비와 비율 두 번째 시간 비를 알아볼까요? 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나왔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뺄셈. 그리고 두 번째, 나눗셈이 나왔습니다. 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뺄셈이 있었고 나눗셈이 있었어요. 그 똑같은 표에 있는 수들을, 지난 시간에 등장하는 표에 있는 것들을 하나는 뺄셈으로, 하나는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서 두 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공부를 했었어요. 이게 오늘의 공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학은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은 비가 무엇인지 뜻을 알아보는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비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거와 더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뭘까요? 나눗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눗셈을 활용해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글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지혜네 모듬은 물 3컵과 포도넥 2컵으로 포도주스 1병을 만들었습니다. 수학에서는 숫자에 집중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비교하죠. 오늘도 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만큼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밑에 보면 2병, 3병을 만들었을 때는 물과 포도원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그림에 색칠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보고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선생님 시간을 주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친구는 잠시 멈추고 요거를 빨리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할 건데, 좀 다른 방법으로 색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병은 요렇게, 예를 들면 첫 번째 병은 요렇게 칠한다든지, 두 번째 병은 다른 방법으로 칠한다든지, 요렇게 칠할 수도 있고 요렇게 칠할 수도 있고 색깔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색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되나요? 자, 준비. 영상을 멈추고 시작. 자, 영상을 멈추고 다 색칠했을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 좀 간단하게 색칠을 할게요. 자,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주스 요만큼 칠했겠죠? 맞나요? 그리고 포도원의 양은 요만큼 칠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2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포도원의 양을 칠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병을 칠할 때는 물의 양을 이만큼, 포도원의 양은 이만큼 칠했습니다. 맞나요? 잘 칠했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를 한번 완성해 볼 겁니다. 1병, 2병, 3병, 4병, 5, 6, 7, 땡땡땡땡땡 계속 포도 주스를 만들어 나갈 때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은 어떻게 변하는지 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겁니다. 두 수의 양, 물의 양과 포도원의 양을 비교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내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를 완성해가지고 어떻게 이 두 수의 크기가 변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결국 포도주스가 한 병 만들어질 테고 2병, 3병, 4병, 5병, 땡땡땡땡땡땡 더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표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 10초 주면 되겠죠? 자, 준비 시작. 자, 다 됐죠? 자, 그러면 3병을 만들 때는 포도 원액의 양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몇 컵이 들어갈까요? 6컵. 맞습니까? 그리고 4병을 만들 때는 물의 양이 12컵 들어가고 원액의 양은 8컵. 그리고 5병을 만들 때는 물의 양은 15컵이고 원액의 양은 10컵.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약속을 할 겁니다. 약속. 근데 이 수의 크기는 무엇으로 비교했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인 나눗셈을 통해서 비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읽어볼게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B라고 합니다. B라고 합니다. 두 수 3과 2를 비교할 때 3 땡땡 2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읽을 때는 3대 2라고 읽습니다. 맞죠? 3대 2는 3과 2의 B, 3과 2의 B, 3의 2에 대한 B, 여기서 2에 대한 B, 여기 중요합니다. 2에 대한. 그리고 2에 대한 3의 B라고도 읽습니다. 맞죠? 요게 바뀌진 않죠, 지금. 그래서 B 3대 2에서 기호 요거 콜론이라고 하죠.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2를 오른쪽에 있는 이 수입니다. 를 기준량. 이게 기준이기 되기 때문에 2에 대한 이렇게 사용했죠. 이게 기준량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3을 비교하는 양입니다. 3은 비교하는 양.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죠. 체육에 줄 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2에 대한 요걸 사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또는 3대 2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보기에서 5가지가 나오고 이걸 바르게 읽은 것은, 읽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3과 2의 B 또는 3의 2에 대한 B, 2에 대한 3의 B, 3대 2 이렇게 읽 건데 다른 건 하나를 바르게 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땡땡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이 수가 기준이 된다는 거. 이 수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 비교하는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 다음 시간에 배울 땡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수가 기준량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죠? 요거는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바뀔 수 있고 여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이 돼서 다른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한답니다. 일정 금액. 그리고 이 금액, 슬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1,000원당.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0원에 300원씩을 기부했습니다. 300원씩. 그래서 판매 금액에 대한이라고 했죠. 중요하죠. 아까 전 페이지에서 3대
2를 쓰고 이거 읽을 때 무엇에 대한 2에 대한 3의 비 또는 3의 2에 대한 비로 읽었죠. 무엇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다? 이게 기준이 된답니다. 판매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쓰는 거니까 자, 기준량은 요 땡땡에서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디에 쓴다고요?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느 쪽에 쓴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씁니다. 오른쪽에 씁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쓰면 땡땡 대한이니까 1000 그리고 기부 금액은 300을 기부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슬기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1000대 300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기 생각이 맞을까요? 라죠. 맞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답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답을 했다면 맞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죠. 맞다고 생각했으면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틀리다고 생각했으면 왜 그렇게 쓸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죠. 정답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했죠.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표현을 할 때 요쪽에 있는 게 기준량입니다. 기준량. 이게 비교하는 양이에요. 이게 기준량입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에 대한 기준량을 판매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로.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쓰고 나는 기준량을 앞에 쓰고 누구는 뒤에 쓰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겠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통으로 요 수학적인 기호를 약속하기 위해서 정했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했듯이 판매 금액을 기준량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기준량이 판매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3번 지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와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 거리의 비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이해해서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거리는 50m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출발점에서부터 30m 떨어진 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 거리와 요거죠. 요 거리죠. 그리고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 거리 비입니다. 요겁니다. 요거의 거리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 기준량이 되느냐? 에 대한 거죠. 우리가 비로 나타낼 때 여기 뭐 쓴다고요? 뒤쪽에 기준량을 쓰죠. 오른쪽에. 요거는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무엇이 기준량인지 무엇에 대한 위에 있는 문제처럼 무엇에 대한 거라고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고 갑자기 또 고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배웠던 B의 뜻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3과 2의 비입니다. 3과 2의 비로 나타냅니다. 과. 요거는 과 또는 우리가 와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는 것 같네요. 맞죠? 3의 2에 대한 비면 여기 과에서는 요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 됩니다. 이거 땡땡과 똑같은 기호처럼 사용이 되고 있네요.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 요거는 2번 문제를 풀 때 요거 두 개는 활용이 됐고, 요거는 3번을 풀 때 활용이 됩니다. 와 또는 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문제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출발점부터 장애물까지 거리 와는 땡땡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30m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죠. 거리가 얼마입니까? 50에서 30을 뺐으니까 20. 요렇게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푼 친구는 수학 익힘책 50쪽, 51쪽을 풀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